과거에는 좋은 화장품 하면 쟤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옆집 강아지한테도 좋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비타민C, 나이아신 아마이드, 레티놀만 하더라도 어떤 유튜버는 바르지 마라, 어떤 피부과 의사는 이것만 발라라, 또 어떤 약사는 이거 문제니까 쓰지 마라, 아주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크리티컬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 모르겠는데 대중적인 선크림만 해도 누구는 유기자차를 써라, 누구는 무기자차를 써라, 또 심지어는 애초에 그냥 쓰지 마라 하니까 당최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해결한다고 나온 집단이 있는데 누굴까요? 제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약사 집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한 달 내로 한국 약국 화장품 학회를 출범시킨다는데 이건 약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약국 학회도 아니고 화장품 학회도 아니고 이 두 개를 붙여 약국 화장품 학회라는 혼종이 탄생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죠. 이 학회의 설립위원장인 양덕순 약학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존 화장품 학회는 주로 제품 개발 인력이나 피부과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한국 약국 화장품 학회는 임상약사 학회, 산업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는 말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기존 화장품 연구와 산업이 연구원과 의사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약사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연결을 시키겠다는 건데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를 연결짓는 걸 그럴듯하게 유통이라고 하고 유통은 큰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럼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 이 약사 집단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지 않을까요? 눈의 가시는커녕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집단으로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흔히 명동이라 하면 외국인들의 관광 성지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타 계신 상권답게 말도 안 되는 물가로 악명을 떨치며 한국인들에게 점점 외면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하락을 반등시켜준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명동에서는 소리 없는 약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약국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약국들의 주목이가 바로 기능성 화장품이죠. 이게 외국인들한테 입소문이 나니 명동에 약국 성지들이 생겨나게 되고 한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명동 약국에서 화장품을 줄지어 싹쓸이 간다니 그 정도라고 하면서 따라 사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약국들 떼돈 벌겠네, 나도 한번 약국에서 사볼까 하는 생각에서 그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 판매 플랫폼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내 제품을 한국 내에서 외국인에게 홍보비를 안 들이고 팔아주는 게 바로 약국과 약사 집단인데 이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죠. 이렇게 약국은 기능성 화장품 판매처, 약사는 기능성 화장품 전문가라는 공식이 자리 잡히는 상황에서 한국 약국 화장품 학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교육 프레임을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 기업들은 후원하고 광고하려고 줄을 설 겁니다. 실제 피부과 학회의 경우도 대부분 돈줄이 의료기기 제조기업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학회인데 영어로 하려고 만들었겠지 돈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위원장님의 다른 인터뷰를 보면 생각이 뒤집어지는데 한국 약국 화장품 학회는 약국 내 전문 화장품 상당 구역인 팜뷰티존의 확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팜뷰티존이 뭐냐 하면 기존 약장 진열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피부 고민과 사용 중인 의약품, 기존 관리 루틴을 함께 확인하는 상당 공간이랍니다. 그리고 양 위원자는 향후 5년 내 팜뷰티존의 약국이 표준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걸 해석하면 PDRN, 이지압도, 엑스존 같은 브랜드들의 화장품을 등 뒤에 업고 기존의 피부과 의사들이 하던 상단가 판매를 약국이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발상은 상당히 오만한데 피부과 의사들이 무조건 옳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의사에게는 의사의 역할이 있고 약사에게는 약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또 약국에서 아무리 고기능성 화장품을 판다 해도 기능성 화장품이 고함량이건 저함량이건 의약품에 비해 효과를 못 내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현재 대한민국 피부과에 대한 인식이 일부 안 좋은 이유도 간판은 피부과로 걸어놓고 정말 필요한 진료는 거부하고 돈이 되는 시술만 하기 때문인데 약국에서 팜뷰티존을 열고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된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약국의 뷰티존을 만든다는 건 순전히 트렌드에 올랐다 개미들의 돈을 먹겠다는 말로만 들립니다. 또 인터뷰를 보면 재밌는 발언을 찾을 수 있는데 제목에도 나온 뷰티 유튜브의 저격이죠. 내용이 뭘까요? 최근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보면 약사 이름을 내고 화장품 성분 분석 콘텐츠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비타민C, 레티놀, 피드렌처럼 익숙한 성분을 앞세워 제품을 비교하고 성분표 함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식이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 들어간 성분을 한데 모았다는 이유로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콘텐츠도 늘고 있다, 화학적인 검증 없이 단편적인 성분표만으로 순위를 매기고 타사 제품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실제 이런 영상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전부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티어를 매기고 순위를 가르는 건 인간의 본성상 재밌는 놀이 중 하나인데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데 아무리 같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배합, 제형, 전달 방식, 피부 상태, 사용 순서에 따라 피부 반응이 달라지고 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위에 3박자가 다 갖추어져도 단기간에 피부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버블토너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써도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심하지도 않고 또 효과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체험을 통한 정서적 즐거움 용도로 한 번쯤 써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분 하나만 딱 짚어서 이거 있으니까 문제다, 이거 함량이 기준치 미달이니까 별로다 와 같은 정보 전달 마케팅을 약사들이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이 학회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약사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화학적, 생물학적 지식은 우수하지만 배합, 제형, 전달 방식은 물리, 공학적 지식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기존 화장품 연구원 혹은 연구소장, 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비해 약사들이 더 나은 결론, 더 나은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약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장 우선주의가 있어 현장에 나가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장품, 의료기기 쪽이 더 그렇죠. 결론을 내리자면 학회는 현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뷰티존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생태계가 더 난잡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들까지 학회까지 만들어가면서 화장품 팜에 뛰어드는 상황을 보면 자본주의의 맛이 꿀맛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